네, 이제 행렬을 우리가 배웠고, 행렬을 배웠고, 벡터도 배웠죠. 그럼 이 벡터의 행렬을 사용을 해서 연산을 해봐야 되겠죠. 3D 그래픽스에서 사용하는 연산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다시피 일단 가볍게 우리는 좌표계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되겠죠. 좌표계는 카테시안 좌표계 혹은 데카르트 좌표계라고 통상 얘기를 하는데 직교 좌표계라고 하죠.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고 있는 가장 평범한 좌표계입니다. 가장 이해하기 쉬운 이제 X축으로 A, Y축으로 B, Z축으로 C라는 값이 있을 때 3차원 공간상에 얘는 요 지점에 있는 값을 나타낸다라는 뜻이죠. 좌표계는 그럼 이런 카테시안 좌표계만, 직교 좌표계만 존재하느냐? 아닙니다. 실린더 좌표계라는 것도 존재해요. 네. 실린더 좌표계라는 건 뭐냐면 아, 반지름 R 그리고 세타. 자, 이 위치로부터 반지름 R이라는 값을 가지고서 몇 도 각도, 세타죠? 이 각도만큼 올라가서 어느 위치까지, 여기서 어디까지 가다가 중간에 Z값, 여기서 멈춘다 라고 하는 것을 실린더 좌표계라고 얘기를 하고요. 실린더 좌표계로 표기되는 요 값은 실제적으로 3천 공간상 XYZ 값을 표기할 땐 이렇게 변환을 하면 된다라는 얘기죠. 3천 공간의 XYZ는 R, 세타, Z로 표기할 땐 이렇게 표기가 된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슈피리칼, 구면좌표계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거는 전부 다 세 개의 각도값만 가지고서 나타내는 건데요. 세 개의 각도값을 가지고 구면 위에 있는 어떤 한 점의 위치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 좌표값을 구하는 방식은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되고요. 쓸 일이 많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행렬을 사용한 변화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3대 변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다시피 트랜슬레이션, 이동 변화입니다. 그래서 변환 전에는 요 좌표에 있던 것들이 어떤 dx, dy, dz라고 하는 지금 다이렉트 3D를 사용할 때 좌표값은 이 행렬 중에서 요 위치 값을 나타내고요. 오픈GL에서는 dx, dy, z 행렬이 요 위치에 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곱하기 순서가 둘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 뿐이에요. 그래서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엔진을 사용하면 뭐 그 엔진 좌표가 또 따로 있어요.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각각의 좌표계들이 전부 다 다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다이렉트 3D의 좌표계, 오픈GL 좌표계, 그리고 3D 스튜디오 맥스에서 사용하는 좌표계, 그리고 유니티에서 사용하는 좌표계와 그리고 언리얼에서 사용하는 모든 각각의 툴들과 각종 API들이 사용하는 좌표계들이 다 달라요. 같았으면 좋겠는데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어떤 데이터가 있으면 그 데이터를 정확하게 비주얼라이즈를 하기 위해서는 이 엔진이 혹은 이 API가 어떤 좌표계를 사용하는지를 먼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아무튼 오픈GL과 다이렉트3D의 경우는 현재 이런 식으로 좌표계 체계가 조금씩 다르다라는 것을 알아두면 좋습니다. 그래서 트랜슬레이션이라는 걸 사용하게 되면 여기 얘가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죠. 오픈GL 요 놈이 여기 있던 놈이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하게 된 겁니다. 트랜슬레이션 dx, dy, dz에다가 특정한 x에다 4, y에다 3, z는 아마 0 정도를 줬겠죠. 그러고 나서 이 변환을 적용한다라는 게 뭐냐면 좌표가 있죠. 이게 바로 버텍스 혹은 벡터라고 통상 얘기를 해도 상관없습니다. 버텍스 3차원 공간상에서의 좌표예요. 이 좌표에다가 이 행렬을 곱해버리는 겁니다. 이 행렬을 곱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변환이에요. 트랜스폼, 변환을 적용한다라고 우리가 통상 얘기할 때 트랜스폼을 어플라이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로테이션 같은 경우에 보다시피 원점에 대해서 40도 회전이라고 하는 특정 값이 있는데 회전, 로테이션 어떻게 나타내느냐? 이렇게 나타납니다. X축을 기반으로 회전을 할 때, 자, 이게 각각 다이렉트 3D와 오픈GL의 연산 순서가 다르기 때문에 두 개가 곱해주는 순서가 다르기 때문에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두 개가. 자, 그래서 X축 회전 행렬, Y축 회전 행렬, Z축 회전 행렬. 각각의 회전 행렬들이 이렇게 사용이 되고요. 아까 말했던 전체 행렬이 역행렬이 되는 경우가 바로 이 경우예요. 회전 행렬일 때가 지금 가장 대표적인 예인데 회전 행렬의 역행렬을 구하는데 역행렬 함수를 사용할 필요 없이 전체 행렬을 사용해버리면 바로 역행렬이 튀어나옵니다. 일반적으로 직교 행렬, 오소고널 매트릭스에서는 이
전체 행렬이 역행렬이 되는 경우가 항상 성립한다라는 것이 수학적으로 증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행렬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런 식으로 각각의 행렬들이 따로따로 적용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는 되게 섞여 있어요. 이동 변환, 크기 변환, 회전 변환, 혹은 회전 변환이라 하더라도 x, y, z 얘네들이 다 섞여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뭉뚱그려 있는 상황에서 각각의 변환들을 따로 분리를 컴포지트라고 하는데 분리를 해내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역행렬 함수에다 때려 넣는 게 훨씬 더 연산하기는 편합니다. 자, 변환을 적용한다라는 것은 여기 보다시피 3차 공간상의 점 x, y, z를 이만큼 이동하는 행렬을 정한다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 우리는 v, x, y, z 끝에다가 1을 넣고요. 그 다음에 이 행렬을 곱하는 겁니다. 두 개의 행렬을 곱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위치의 값을 v'이죠? v'이라고 하는 결과값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변화를 적용한다는 결국 곱셈을 한다는 얘기예요. 자, 다이렉트 3D하고 오픈GL이 연산 순서가 달라요. 버텍스가 앞에 있고 행렬이 뒤에 있죠. 이게 바로 D3D 방식이라면 오픈GL은 행렬이 앞에 있고 그 다음에 버텍스가 뒤에 있는 방식으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두 개의 연산이 달라서 우리가 위치가 행렬에 들어가는 dxdy의 이동 행렬의 위치값이 두 개가 조금씩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도 말했듯이 3D에서 행렬을 사용하는 이유는 결합법칙 때문이다 라고 제가 얘기를 했을 겁니다. 왜 결합법칙이 중요하냐? 자, 보시죠. 만약에 우리가 Z축 방향으로 회전하는 행렬이 있고요. Y축 방향으로 회전하는 행렬이 있습니다. 그리고 X축 방향으로 회전하는 행렬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죠? 자, 그러면 버텍스가 한번 곱해놓고, 자, 이걸 보세요. Z축 방향으로 먼저 쭉 곱해요. 예를 들어서 버텍스가 지금 1000개짜리라고 쳐봅시다. 1000개보다는 일반적으로 캐릭터 하나, 요즘 같은 캐릭터 그냥 10,000폴리곤이라고 칠까요? 네, 10,000폴리곤이라고 치면 1만 폴리곤이면 폴리곤이 삼각형이니까 그냥 러프하게 계산하면 겹치는 거 빼놓고 그냥 러프하게 계산하면 3만 폴리곤이 되겠죠. 3만 버텍스가 되겠죠. 그리고 16 곱하기 16, 4x4니까 16번이죠. 3만 곱하기 계산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3만 곱하기 16번의 실수 연산을 하게 된다면 48만 번, 48만 번의 행렬 연산을 해야 돼요. 48만 번의 플로트 연산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한 번 행렬을 곱하죠. 자, 이것도 또 48만 번이죠. 이것도 또 48만 번이죠. 곱하기 3을 하게 되면은 144만 번의 실수 연산을 하는 거예요. 144만 번. 그렇게 해야지 3번의 회전 행렬을 연산을 처리하게 됩니다. 자, 근데 만약에 우리가 행렬이 결합법칙이 성립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면, 자, 144만 번이었습니다. 여기서는. 자, 이거는 볼까요? 몇 번일까요? 행렬 4x4죠? 네, 그러니까 16 곱하기 16. 16 곱하기 16이면은 256번이죠. 자, 256번의 연산을 한번 했습니다. X축, Y축, Z축 하고 얘네들 곱하는 연산을 미리 해놓는 거예요. 자, 이걸 두 개를 먼저 곱하게 되면 256번이죠. 자, 그래도 또 4x4 행렬이 나왔죠? 다시 한번 얘랑 곱하면 256번 한 번 더 계산하겠죠? 즉 512번의 연산을 한 번 한 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최종 행렬이 하나가 튀어나오죠. 그 회전 행렬에다가 이걸 곱하면 아까 48만 번이었죠. 그러니까 512 곱하기 48만 48만 512번. 자, 144만 번보다 거의 3배 빨라졌죠. 연산량 자체가 3분의 1로 줄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행렬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연산 자체가 훨씬 더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죠. 즉, 행렬을 미리 곱해 놓은 다음에 결합법칙이 성립하니까 행렬들을 미리 곱해 놓고 그 행렬의 최종 결과값만 가지고 버텍스에다 곱하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행렬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회전 행렬 같은 경우 한번 XYZ 축에 대해서 변환하는 것을 한번 나타내 봤습니다. 그리고 변환 행렬 중에서 아까 그랬을 때 대각 행렬이 스케일러 매트릭스라고 한다고 했죠. 대각선에다가 스케일에 해당하는 값, 예를 들어서 여기서 2가 들어있으면 2배로 커지고요. 0.1이 들어있으면 10분의 1로 작아집니다. 그래서 크기를 변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행렬이라는 것 자체는 기본적으로 리지드 바디라는 건 오브젝트가 강체라고 통상 얘기를 하는데 뭐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박스라든가 원, 구 이런 것들이 변형이 되지 않는 거, 변형이 되지 않고 그냥 회전이라든가 이동만 되는 것을 우리가 강체 변환이라고 하고, 회전 행렬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이 변환이라는 것은 전부 다 이런 강체 변환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캐릭터 같은 경우는 강체 변환일까요? 아닐까요? 캐릭터는 관절 부분이 있죠. 관절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부드럽게 처리를 해야 되죠. 그래서 통상 그 부분을 스키닝, 피부를 입혀준다고 해서 스키닝 처리라고 하는데, 그래서 얘는 강체 변환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3차원 공간상의 호모지니어스라고 하는 동차 좌표계라는 걸 사용을 하는데, 동차 좌표계라는 건 결국은 XYZ 3차원 공간, 우리는 실제로는 3차원 연산을 해야 되는데 행렬을 4x4 행렬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XYZ W라고 하는 하나의 차원축을 하나 더 도입을 해서 이 W 값이 1일 때는 공간상의 점으로 보고요. W 값이 0일 때는 3차원 공간상의 어떤 벡터로 본다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만약 W 값이 1이면 XYZ가 그냥 원래 원본 값이니까요. 그래서 동차 좌표계라는 걸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 동차 좌표계라는 게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카메라 변환, 통상 우리가 오브젝트를 회전하고 이런 애니메이션 처리뿐만이 아니라 최종적으로는 화면에 보이기 위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월드 뷰 프로젝션이라는 3대 변환이 있어요. 이 3대 변환 처리를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2차원 공간상에 볼 수 있는 점으로 바뀌게 되는데, 그 처리까지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동차 좌표계라는 걸 나중에 도입을 하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